안녕하세요. Homemade 엄마표 영어의 노니쌤입니다. 오늘은 원래 이 영상을 준비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요. 얼마 전에 댓글을 보고 급하게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. 단어 정리를 시키니 슬럼프가 왔다. 단어 정리를 하다 보니 아이가 거부 반응을 보인다의 댓글이었어요.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로니쌤의 Homemade 엄마표 영어. 이 영어 단어라는 거는 엄마표 영어든 영어 학원이든 엄마 입장에서는 항상 뜨거운 감자와도 같은 것 같아요. 댓글을 보면서 제가 지난날을 돌아봤었어요. 우리 아이들, 내가 가르쳤던 아이들에게는 거부 반응을 보이는 아이가 없었던가?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저 또한도 있기는 했어요. 그런데 그 숫자가 정말 미비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제가 올해로 11년 차 영어 선생님인데 그간에 만났던 아이들 중에 영어 단어로 인해서 영어 공부를 그만뒀던 아이가 10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니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. 그렇다면 노니쌤이 가르쳤던 아이들은 굉장히 특별하게 더 순하고 말을 잘 듣는 아이였을까? 라고 생각을 해보면 절대 아니거든요. 그래서 저 혼자 깊은 고민에 빠져서 지난 날들을 회상을 하며 분석을 해봤습니다. 왜 우리 아이들은 단어에 큰 거부감을 보이지 않았을까? 생각해보니 정답은 하나였던 것 같아요. 접근 방법이 조금은 다르지 않았을까?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예를 들면 영어 단어를 외우지 않던 아이가 저와 영어 공부를 시작하면서 단어를 갑작스레 외우게 될 때면 아이들은 다들 힘들어하고는 합니다. 안 하던 걸 하는 거니까요. 그런데 그럴 때 저는 항상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선생님은 너에게 이거를 외우라고 시키는 게 아니라 너가 모르는 것들을 잘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야. 너를 지금 도와주고 있는 거야. 그리고 선생님은 너를 도와주는 사람이야. 라는 것을 명확하게 아이들에게 전달하고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해주고 이러한 과정들을 끊임없이 반복을 했었어요.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는 저희 PD님이 그거 가스라이팅 아닌가요? 라고 하시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저는 단어 라이팅이라고 하고 싶은데요. 전 저희 아이들에게 정말 끊임없이 단어 라이팅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 힘이 저는 정말 강력하다고 생각을 해요. 헌데 이러한 접근 방식은 비단 저나 학원에서만 적용이 될 게 아니라 엄마표 영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예를 들면 엄마가 이런 걸 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엄마가 아이를 도와주는 거죠. 엄마는 너를 도와주는 사람이야. 네가 어떠한 단어들을 모르는지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엄마는 그걸 찾는 걸 도와주는 것 뿐이야. 라고 설명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. 아이들 또한 지적 동의가 될 때까지 설득하고 끊임없이 설명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. 이렇게 말씀드리면 왜 이렇게 쉽게 말하는 거야?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헌데 저 또한 이 과정들이 쉽지 않습니다. 길게는 1년까지도 걸리고요. 그 이상 걸리는 아이들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결코 쉽거나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 저 또한도 알고 있는데요. 왜 이렇게까지 노력을 하느냐? 라고 하신다면 저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한 노력을 들이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. 영어 공부를 하려면 그리고 영어라는 언어를 구사하려면 영어 단어는 무조건적으로 꼭 외워야 합니다.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까지 너무나도 많이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생략할게요. 로니쌤의 Homemade 엄마표 영어.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아이들이 분명 하기 싫다고 울고 떼쓰고 하는 때가 올 거예요. 제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제 경험이자 일화를 들려드리고 싶은데요. 때는 바야흐로 초등학교 2학년을 앞두고 있던 겨울방학이었어요. 제가 호주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막 한국에 입국을 했을 때였어요.
그래서 남들보다는 구구단을 외운 시기가 조금은 늦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저희 집 거실에서 구구단을 외우는데 너무 안 외워지는 거예요. 그도 그럴 게 제가 평생 9살이라는 나이에 아무것도 외워본 기억이 없는 거예요. 무언가를 암기를 한다의 개념이 없었던 거죠. 그런데 구구단 81개를 외워야 되잖아요. 근데 그게 너무 안 외워졌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엄마에게 안 외우겠다고 때도 써보고 눈물도 흘려보고 머리를 잡아 뜯어도 봤어요. 그런데 아직도 엄마의 뒷모습이 기억이 나는 게 그냥 묵묵히 설거지를 하시면서 그래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저 그때 되게 배신감이 컸거든요. 엄마가 내 편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. 그 뒷모습이 어찌나 차가워 보이던지 내 엄마가 맞나 싶었어요. 헌데 돌이켜보면 제가 그 당시 그 시기에 구구단을 외우지 않았더라면 저는 아마도 수학 때문에 꽤나 오랜 시간 고생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. 결국 그날로 구구단을 다 외우긴 했었어요. 아마도 해가 뉘엿뉘엿 질 때쯤에 다 외워졌던 것 같아요. 당시에는 엄마가 너무 미웠거든요. 내가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나 하기 싫다는데 이렇게 힘들고 싫은 거를 나한테 시키는 엄마가 원망스러웠어요. 헌데 꽤나 긴 시간이 흐른 지금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엄마가 딸에게 누구보다 사랑하는 딸에게 이렇게 힘들고 싫은 걸 시키겠다가 아니라 이 아이가 앞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힘들더라도 이 구구단이라는 것을 꼭 외워야 한다는 확신이 있었고 또 그리 해야 한다는 생각이 확고했기 때문에 어머니도 힘들었지만 참아내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영어 단어 또한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. 어머님 입장에서는 물론 힘이 든 일인 거 잘 알고 있습니다. 하지만 아이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과정이자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인내하면서 기다려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봤습니다. 제가 학창시절 내내 수학을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. 그런데 만약에 저희 엄마가 제가 9살이던 그 당시에 애가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너무 싫어하는데 그냥 다음에 외우라고 할까? 외우게 시키지 말까? 라고 타협을 하셨더라면 저는 아마도 수학에서 많이 뒤처지지 않았을까? 그래서 더욱 수학을 좋아하고 분명 잘할 수 있는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수학을 안 좋아하지 않았을까? 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. 제가 저희 아이들은 왜 단어를 외우는 거에 대해서 큰 저항감이 없는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고 분석해봤다고 했었잖아요. 단어 라이팅을 포함해서 총 6가지의 원동력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. 아이들을 움직이고 있는 원동력이 어떠한 것들인지 궁금하시죠? 첫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단어 라이팅, 즉 단어를 외워야 한다 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.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아이들은 처음부터 단어는 외워야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진 않습니다. 두 번째로 선생님과의 끈끈한 유대 관계인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숙제를 안 한 날이면 학원을 안 오려고 하는 거예요. 근데 제가 혼을 내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. 혼을 내지는 않지만 왜 그렇게 안 오고 싶어 하냐라고 하면 아이들이 못하는 모습을 선생님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게 컸던 것 같아요. 내가 이 선생님을 너무나도 좋아하기 때문에 잘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은데 그럴 수 없어서 학원을 아예 안 오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. 헌데 이게 어느 때에 가장 강한 힘으로 작용을 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아이들이 단어를 외워야 한다는 생각은 있지만 실제로 외우고 싶지는 않을 때, 내 마음은 놀고 싶을 때 그럼에도 단어를 외워야 하는 이유가 되어주더라고요. 아직도 귓가에 쟁쟁한 아이의 이야기가 있는데요.
단어 공부를 안 하는 동생에게 너 그렇게 하면 노니쌤이랑 공부 못해 라고 했더니 그럼 무서운 소리 하지 마 라고 하면서 단어를 외웠다는 둘째 아이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. 너무 귀엽지 않나요? 세 번째로는 노니쌤 영어도서관 그리고 노니쌤의 아이들과의 인터뷰에서 빠지지 않는 all-time favorite 간식입니다. 간식이라고는 하지만 저는 보상이라고 부르고 싶어요. 이 간식이라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먹는 것이지만 그 깊이 더 내면을 파보면 보상이자 내가 열심히 해서 성취한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꼭 간식이 아니더라도 토큰이라던가 스티커라던가 아이들의 눈에 보일 만한 그리고 뭔가 내가 원하는 것으로 또 환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는 그 무엇이라면 어떤 거라도 대체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긴 합니다. 한마디로 보상의 상징 같은 거죠. 네 번째로는 건강한 자극이에요.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저희 원에는 동시간대에 많은 아이들이 함께 하잖아요. 그러면 누가 잘하는지, 누가 어떤 책을 읽고 있는지, 누가 어떠한 단어들을 몇 개나 외우고 있는지에 대한 노출이 바로바로 다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저 언니 혹은 저 누나는 단어를 저렇게나 많이 외우네. 근데 저렇게 단어를 시험을 잘 보고 있네. 라면서 자극을 받기도 합니다. 혹은 나보다 어린 동생이 더 많은 단어들을 외우는 걸 보면서 나도 조금 더 많이 외워야겠다 라는 자극을 받아서 단어 양을 늘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. 헌데 이거는 기질적으로 승부욕이 강한 아이들 그리고 경쟁의식이 강한 아이들에게는 더 큰 힘으로 작용을 하더라고요. 엄마표 영어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한두 명, 많으면 3명까지만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경쟁의 속도가 다 다르거나 첫째의 경우에는 경쟁 대상이 없기 때문에 조금은 더 루즈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그래서 내 아이의 기질이 어떠한지는 어머님께서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아이가 혼자 동떨어져 있을 때보다는 조금은 더 넓은 환경에서 다른 아이들은 어떤 책을 읽으며 어떠한 단어를 얼만큼 외우는지에 대한 노출과 볼 수 있는 환경으로 조금은 바꿔주신다면 더 열심히 할 수도 있지 않을까? 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. 제가 경험한 바로도 그렇고요. 다섯 번째로는 아이들 스스로 단어를 외우는 효과를 체감하는 것 또한도 큰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저희 영어도서관에 다른 영어도서관들을 다니다 온 친구들도 많이 있거든요. 그런 아이들에게 혹시 뭐가 다른 것 같아? 라고 물어봤을 때 아이가 거기는 영어 단어를 외우지 않았었다. 헌데 여기 도서관에서는 내가 모르는 단어들을 외우기 때문에 더 빨리 느는 것 같다. 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. 초등학교 3학년일 때 그러한 의견을 저한테 얘기를 해줬었는데요. 초등학교 3학년도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리고 당연히 더 어린 친구들, 1학년 친구들도 동일하게 저한테 이야기를 많이 해왔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도 느끼고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저는 분명하게 생각합니다. 마지막으로는 단어를 외우는 것에 대한 완벽한 적응. 단어를 외우지 않는 것보다 외우는 게 이제는 더 익숙해진 상태인 거죠. 하나의 예시로 지난주에 저희 학원에 다니고 있는 아이가 해리포터를 읽어봤대요. 아직은 해리포터의 단계는 아니긴 한데 궁금해서 집에서 읽고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한 챕터에 단어가 40개씩 나온대요. 제가 집에서 읽는 것도 단어를 찾으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스스로 단어를 찾아가면서 책을 읽고 있나 보더라고요. 그 말인즉슨 그냥 책을 읽으면서 단어를 찾는 게 너무 이제는 익숙해진 거죠. 그래서 집에서 읽을 때도 단어를 찾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. 너무 기특하지 않나요? 자, 아름다운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는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. 이전에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. SR 0.5에서 3.4까지 성장한 초등학교 3학년
아이의 이야기가 담긴 영상을 만들었었는데요. 그 이야기의 주인공 또한도 초등학교 3학년까지도 단어를 외우지 않아서 복도에서 들어오지 않고 한여름에 두피에 땀이 송골송골 맺히도록 그리고 눈물과 땀방울 다 흘리면서 영어학원에 들어오지 않겠다고 엄마와 대치를 40분가량 하고 있던 상황들도 있었어요. 그래서 제가 간혹 아이가 늦으면 "헉, 대치 중인 거 아닐까? 라는 걱정에 어머니께는 조금 더 서둘러서 전화를 드리곤 했었거든요. 그게 불과 작년 이야기예요. 지금 2025년도 2월인 거 아시죠? 그 아이 현재는 예비 초등학교 4학년이고 단어는 50개 가량 외우고 있어요. 이 이야기만 들으면 너무나도 아름답잖아요. 헌데 엄마와 대치 중인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질질질 끌고 오듯이 학원에 들여왔던 게 정말 셀 수 없이 많았어요. 그렇기 때문에 늘 아름답지만은 않다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. 엄마 입장에서도 너무나도 힘들지만 저 또한도 그 과정들을 늘 넘나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단어 외우기를 너무 싫어한다면 적용해 볼 수 있는 방법이 3가지 정도 있을 것 같아요. 헌데 이 방법들을 알려드리기에 앞서 한 가지 생각난 게 있는데요. 제가 영어 단어 외우기는 초등학교 1학년, 즉 8세부터 시작되어야 한다. 최소 8세는 되어야 한다. 라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죠? 너무 어린 친구들에게는 단어 외우기가 강요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첫 번째 방법으로는 아이를 설득시키는 거예요. 이 단어를 외워야 하는 이유들, 그리고 단어를 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상황 설명. 그리하여 아이 또한도 단어를 외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거예요. 이 과정이 왜 필요하냐면 숙제라는 것, 단어도 하나의 숙제의 일종인데 숙제라는 건 결국에는 아이가 선택하는 거잖아요. 하기로 선택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모든 선택에는 이유가 따르는 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이유 없는 선택은 없는 거잖아요. 두 번째는 단어의 개수 조정이에요. 만약에 아이가 단어를 너무 버거워한다 라고 했을 때는 단어의 양을 매우 간략하게 줄이는 거예요. 정말 쉽게 할 수 있는 양으로 시작을 해서 차츰차츰 늘려가는 거예요. 저희 아이들 초등학교 1학년 때 혹은 단어를 처음 외우기 시작할 때에는 학년에 따라 상이하지만 대개는 3개에서 4개, 많게는 10개 정도에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. 아이의 상황에 맞게, 아이의 암기 능력치에 맞게 시작점을 다시 조정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마지막으로는 또 나왔죠? 보상입니다. 긍정적인 보상이 있어야 아이들도 어떠한 행동이나 행위를 했을 때 만족감을 느낄 수 있어요. 예를 들면 내가 정말 힘들게 단어를 외웠지만 아무런 칭찬도 받지 못한다면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나?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? 어릴수록 그런 긍정적인 보상이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아이들이 스스로 단어를 외워서 효과를 체감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. 그래서 그걸 체감하는 때까지 아이를 이끌어주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어주는 게 보상, 그리고 긍정적인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또 보상이 너무 과해도 안 된다는 점 아시죠? 제가 올해로 14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. 그간에 만났던 아이들이 수천 명에 달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제가 긴 시간 동안 엄마표 영어를 지켜봐오고 또 직간접적으로 도와왔지만 엄마표 영어에 제 경험이 다 적용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엄마표 영어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다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한다. 이거는 정석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아요. 아이들마다 다 다르고 가정마다 다 다른 게 엄마표 영어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반화도 하고 싶지 않아요. 다만 제가 이제까지 해온 경험들이 조금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에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. 결국
엄마표 영어뿐만 아니라 영어 공부에 있어서는 내 아이에게 가장 잘 맞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관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를 소망하는 거고요. 오늘 노니쌤이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오늘도 많은 도움 되셨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도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